그렇다면 우리 연구원님이 보시기에는 이런 것들을 다 감안하고 어느 지역에 사전 청약을 하는 게 좋을지 예. 좀 유망한 곳을 한번 짚어주십시오. 결론부터 다시 말씀드리면 이 3기 신도시는 네, 이번 질문은 제가 이 청약에 대한 질문을 드리려고 그래요. 예. 사실 내 집을 마련하고자 하면은 크게 뭐 매매도 있잖아요. 매매도 그렇죠. 있지만 결국에는 신축 같은 경우에는 청약을 통해서 내가 이제 내 집을 얻으면 예. 당연히 분양가 상한제도 적용이 될 확률이 높기 때문에 자, 시세보다 굉장히 저렴하게 얻을 수 있단 말이죠. 그렇다면은 그 인기가 상반기에 뭐 작년도 마찬가지지만 네. 상반기에도 꾸준하게 더 올라간 인기라고 저는 느낄 정도로 사람들이 집착을 했었는데 하반기도 청약 시장의 열풍은 예. 그대로 이어질까요? 그대로 이어지겠죠. 그대로 이어지는데 뭐 이어지는 이유는 가장 중요한 건 하나예요. 가격. 아까 설명하신 것처럼. 사실 가격의 메리트요? 그쵸. 일단 싸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사실 가성비가 가장 훌륭하지 않습니까? 일단 새 건데 주변 시세보다 80% 정도 수준밖에 안 돼. 그러면 사실 거기다가 계약금만 납입하면 뭐 일종의 옵션이죠. 3년 뒤에 무조건 내 집이 되는 그런 특혜를 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의 시장 환경에서의 청약 경쟁률이 고공행진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가격적인 면에서도 당연하다. 그렇게 평가를 할 수 있는데 일단 그 청약 시장을 보시면 청약 시장에 지금 청약 통장이 가입자가 한 2,700만 명에서 한 2,800만 명 사이에 있습니다. 근데 이 단순 총량만 봐도 어마무시합니다만 이 중에 1순위자가 1,500만 명이에요. 1순위자만. 근데 이 1순위자에 해당되시는 분들이 다 무조건 청약을 하냐? 그건 아니죠. 근데 이 총량만 보시는 거예요. 일단 2,700만 명 중에 1순위가 1,500만 명이면 어마무시한 수요가 대기 중인 건 맞습니다. 네, 대기 중인 게 맞고 그리고 우리가 이제 시장에서 볼 때 무주택자라고 하시는 분들이 얼마만큼 있냐 이걸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데 그 중에 이제 몇 퍼센트가 시장에서 움직일 거냐 그런 걸 봤을 때 아무래도 이 청약 시장과 관련된 수요층들이 그 부분들과 같이 움직이는 하나의 그런 구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올해 상반기 기준으로 보시면 전국적으로 평균적으로 청약 경쟁률이 20대 1이었습니다. 많은 거 작은 거 뭐 미달난 거 다 합치니까 그래서 서울은 올해 상반기에 평균 115대 1을 기록했습니다. 전년보다 높고요. 그리고 경기도 인천 지역은 한 30대 1 정도 그리고 5대 광역시가 10대 1 기타 지방도 한 10대 1 정도 기록을 했습니다. 순서대로 서울 쪽으로 근접하면 근접할수록 청약 경쟁률이 치열하고 그리고 지방으로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청약 경쟁률이 덜 치열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도 이런 현상들도 수도권에 좀 쏠림된 현상들이 발생을 하는 거고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결과적으로 올해 이제 7월부터 3기 신도시 사전 청약을 합니다만 3기 신도시 사전 청약 결과가 어떨지 굳이 제가 말씀을 안 드려도 이건 뭐 공공에서 공급하고 서울과 근접하고 광역교통망에 뭐 업무시설까지 다 지어주고 교육시설도 다 완비를 해준다고 하니 뭐 경쟁률이 어마무시하겠죠. 그런 부분들 고려했을 때 7월부터 사전 청약이 시작되는데 이게 사실은 원래는 서울 쪽의 수요를 분산하기 위해서 사전 청약을 합니다만 신도시라는 부분도 합니다만 청약 경쟁률이 어마무시하게 나오면 시장에 또 폭발력이 있습니다. 이 경쟁률이 뭐 지금 뭐 100대 1이 나올지 200대 1이 나올지 가늠은 안 됩니다만 뭐 어마무시하게 경쟁률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경쟁률이 진짜 연구원님 말씀대로 네. 그 단어 좋은 것 같아요. 어마무시하다. 이거는 등재돼 있죠? 국어사전에. 아 그럼요. 등재돼 있죠. 이 말씀대로 어마무시하게 예. 경쟁률이 이루어진다면 거기에 솔직히 참여하고 싶은데 자기가 앉아 참여 못하는 사람이 더 많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 사람들도 야 큰일이다. 이거 어떡하냐. 이렇게 인기가 많고 뜨겁구나. 예. 아파트에 대한 열기가. 그러면 주택뿐만이 아니라 특히나 아파트에 대한 우리 선호도가 더 높아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자 그러면은 하반기 청약 접수를 받는 단지가 이제 여러 군데가 있을 텐데 네. 우리 연구원님이 생각하시는 괜찮은 단지가 있다면 어디일까요? 뭐 가점별로 이제 도전을 해보셔야 되는데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는 지역들이 한정돼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지역에서 나오면 사실 강남 쪽이 가장 가성비가 좋죠. 왜냐면 막 평당 수천만 원 정도의 차익을 뭐 33평이면 뭐 10억도 편차가 발생을 하니까요. 문제는 이제 자금력이죠. 그리고 자금력과 관련된 부분 외에 본인의 이제 생활권 주변에서 일단 고려를 하시는 게 맞고
그리고 이제 가점 수준별로 접근할 수 있는 지역도 틀려요. 딱 여기서 제가 좀 드릴게요. 가점이 너무 높고 낮은 분들 빼고 평범한 가점 한 50점대로 볼까? 58부터 예. 62 사이. 그거 아세요? 4인 가족이 뭐 10년 이상 무주택 기준으로 했을 때 그때 본인이 그 얻을 수 있는 가점 수준이 한 59점에서 한 62점 사이입니다. 어떻게 보면 평범한 가정에서 무주택 기간을 굉장히 오래 가지시는 네. 분들이 어떻게 보면 최대로 가져올 수 있는 게 한 60점이거든요. 그런 거 생각하면 사실은 서울에서는 쉽지가 않아요. 서울에서는 한 60점 후반대 정도는 돼야 될 것 같다. 다만 이제 대형 면적은 추첨제 물량이 일부 있으니까 가점제랑 상관없이 활용을 하실 수가 있는데 일단 가점만 놓고 따로 빼자는 거죠. 서울 쪽에서는 60점 이상은 일단 기본적으로 전제로 깔고 가셔야 되고 수도권으로 내려오면 그래도 한 50점 이상에서는 좀 노려볼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지방광역시나 이제 기타 지방 쪽에서는 뭐 30점, 40점도 뭐 전략적으로 접근하면 가능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사실은 2030 뭐 3040 이렇게 좀 젊은 층 같은 경우는 가점제로 어떻게 승부를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가점제로 승부를 볼 게 아니고 특별 공급으로 승부를 봐야 되는 거죠. 특히 3기 신도시 같은 경우는 공공에서 주도하다 보니까 특별 공급이 거의 한 비중이 한 85% 정도 된단 말이죠. 특별 공급에서 그 요건들을 보시면 3자녀는 사실 넘사벽이에요. 갑자기 3자녀가 될 수는 없잖아요. 근데 이제 생애 최초랑 신혼부부와 관련된 부분은 각자의 요건에 따라서 신혼부부는 뭐 결혼한 지 7년 이내 생애 최초로 접근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직장 근무 기간 5년 포함해서 사상 처음으로 이제 주택을 마련하는 경우 이런 부분들은 내가 이제 신혼부부로 할지 혹은 생애 최초로 주택 공급을 신청할지 그거는 본인의 여건에 따라서 판단을 하시면 되고 다자녀와 관련된 부분은 따로 빼시고 이렇게 특별공급 요건에서 내 전략들을 찾으셔야 돼요. 네. 그래서 그걸 찾았을 때도 답이 없다. 그러면 이제 중대형 평형에서 이제 추첨제 물량들을 노리셔야 되는 건데 그것도 경쟁이 치열합니다. 추첨제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청약하기 위한 그 재반 여건들은 가점제든 특별공급제든 사실은 경쟁은 치열하다 보니까 좀 뭐랄까 될 수 있으면 내가 그래도 여기에 청약을 해서 만족하고 장기간 거주할 수 있을 것 같다. 가격이 과하게 비싸지 않고 나홀로 아파트 단지가 아니라면 청약은 계속 하는 게 좋은 겁니다. 딱 특정 단지 하나를 정해놓고 저게 12월에 분양하네? 그럼 나 12월까지 기다려야지가 아니고 그 전에 내가 요건이 되는 거에 뭐 100% 만족은 못하지만 한 70%, 80% 만족하는 어떤 단지가 나온다면 그런 단지는 계속 청약을 하는 겁니다. 자, 사전 청약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얘기가 나와서 제가 또 이런 또 의문점이 드네요. 네. 사실 사전 청약으로 이제 나오는 3기 신도시들의 예정지들을 보면은 서울의 초근접해 있는 수도권 지역입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인기가 많을 수밖에 없고 네. 또 과천 같은 지역은 사실 경기도의 강남 아닙니까 진짜? 그 강남하고 사실 어깨를 마주할 네. 수도 있을 만큼의 지역이 과천인데 과천에 나오는 사전 청약 물량 같은 경우에는 제가 봐도 일단 가격 분양가 자체도 굉장히 비쌀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비싼 만큼 경쟁률은 좀 떨어지지만 그래도 낮은 경쟁률은 아니다. 네. 이렇게 예상되거든요. 뭐 몇 대 몇은 그 몇십 대 이상 1회 이상은 갈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으니까 그거는 네. 조금 가격적인 부분에서 힘들어하시는 분도 계시는 텐데 네. 그럼 그걸 제외하고 남양주라든지 하남이라든지 창릉을 제가 봤을 때에도 네. 사실 입지가 굉장히 좋은 입지잖아요. 그러다 보면 얘네들이 아무래도 7억에서 9억 정도의 분양가를 예상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제가 하거든요. 네. 그렇다면 우리 연구원님이 보시기에는 이런 것들을 다 감안하고 어느 지역에 사전 청약을 하는 게 좋을지 네. 좀 유망한 곳을 한번 짚어주십시오. 결론부터 다시 말씀드리면 이 3기 신도시는 각각의 이제 서울 근접 지역 중심으로 분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생활권이 다르다는 거죠. 이걸 뭐 예를 들어서 고양시에 거주하시는 분이 갑자기 하남시 가서 청약하는 그런 형태가 나오기가 좀 어려워요. 그리고 사실은 이 3기 신도시는 각각의 그 신도시들이 각각의 또 경쟁력을 각각 따로 갖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하남 교산 같은 경우는 강남 접근성이 좋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분양가가 쌀까요? 비쌀까요? 비싸죠. 그렇죠. 그러니까 3기 신도시 중에 과천은 일단은 3기 신도시는 아닙니다. 그래서 지구가 워낙 작다 보니까 3기 신도시 포함은 안 되는데 그냥 일반 택지인 거죠. 네. 과천이라는.
그 거기를 제외하고 보면 하남 교사는 분양가가 가장 비쌀 거예요. 그래서 이걸 이제 어떻게 평가할 거냐도 굉장히 중요한 거죠. 본인이 가지고 있는 자산 여건에서 내 집 마련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하남 교산이 가장 비싸고 남양주 왕숙은 상대적으로 쌀 테고, 그리고 뭐 고양 창릉이나 인천 계양이냐 부천 대장 이런 지역들은 그 하남 교산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저렴한 와중에 그 중에서도 가장 그래도 좀 쌀 것 같은 게 남양주 왕숙이나 인천 계양이란 말이죠. 가격 대비 내 생활권, 내가 직장과 관련해서 어느 정도 떨어지는지에 대한 거를 고려를 해야 된다는 거죠. 갑자기 뭐 먼 지역 왕숙으로 가서 내가 지금 저 인천 쪽에 사는데 난 왕숙이 좋은 것 같아 해서 청약하는 건 아니라는 거죠. 네. 그래서 생활권을 고려하고, 그리고 각각의 3기 신도시에는 어차피 판교 신도시 같은 그 테크노밸리가 조성이 됩니다. 그래서 직주근접 형태로 조성이 되다 보니까 각각은 다 경쟁력이 있다. 이 지금 보시면 7월에 이제 인천 계양에서 첫 번째 사전 청약이 시작이 되고, 그리고 10월에 이제 남양주 왕숙, 그 다음에 이제 11월, 12월까지 해서 이제 부천 대장, 창릉 이렇게 사전 청약을 하는데, 각각의 청약 조건들은 그 지역 거주 요건이라는 것들이 엄연히 존재하니까 물론 이제 본 청약 때까지 그 조건을 맞추면 되긴 합니다만, 뭐 무조건적으로 뭐 가격이 싸니까 다 청약하라 이건 아니고요. 본인의 생활권,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인천 계양과 고양 같은 경우는 비슷하지 않습니까? 생활권 자체가. 이런 곳에서는 계속적으로 청약을 해보시고, 남양주 왕숙과 저기 하남 교산도 사실은 뭐 보기에는 좀 떨어져 보입니다만 사실은 생활권은 그래도 이 지역에서는 3기 신도시 중에서는 좀 비슷하다 이렇게 볼 수 있으니까 이 지역에서 좀 청약을 하시고, 과천은 이제 좀 비쌀 거니까, 그리고 경쟁도 치열할 거니까 조금 뭐랄까 선별적으로 접근하시는 그런 전략을 취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결국 요점 정리를 하면은 일단 중요한 거는 쩐이죠. 그렇죠. 자기가 갖고 있는 자본금이 필요하니까 네. 대출도 쉽지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나의 능력에 맞게 일단 그 후보지를 고르고, 그렇죠. 그 후보지들 중에서도 나의 생활권에 가까운 것을 골라라. 왜냐하면 잡도 되게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요. 이 거리라는 게, 통근거리라는 게 굉장한 직장인들한테는 굉장한 경쟁력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 잘 검토하고 청약에 임하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해주신 거잖아요. 그죠? 예, 맞습니다. 자, 그러나 또 우리가 어쨌건 특공이 85%에 달한다 할지라도 15%는 존재합니다. 그래서 특공에 접근할 수 없는 분도 이 15% 물량이 많기 때문에 그나마 15%라도 한번 관심을 갖고 준비를 하셔서 도전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습니다. 예.